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종에서입니다. 오늘 제 255강은 이번 12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낸 건보료가 폭탄인가, 직장근무자의 월급 위에 다른 종합소득, 이제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 이런 식인데, 사실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지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금액으로 자동차나 이런 걸 가지고 했고, 직장가입자는 그냥 액면 과표로 그냥 표출되는 금액까지 계산했는데, 이거를 상당히 확실한 실질 소득에 대해 상응하는 부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바꿨는데, 특히 이번 2019년에 와서는 더욱더 포착 능력이 세져가지고 거의 전 소득이 다 과세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많은 사람이 물어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2018년 12월 18일에 안전재형 전환을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잘 썼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체크해놓고, 네, 여기 또 내용 그대로 한번 저희들이 쭉 한번 체크해서 정리한번 보시고, 자, 왜 이렇게 건보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냐, 폭탄 수준이 됐냐 하면, 기존에는 2012년까지는 직장근무자의 건보료만 과세했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차등에 대한 자산이었는데, 그래서 직장근로자들이 별도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됐어요. 또 재산가들이 재산에서 부과됐고,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됐으니까 형평이 어긋나요. 직장근무자만 딜이다 과세하고 재산, 소득 있는지도 없는지도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신규 제도는 2012년 9월부터 이제 바꿔가지고, 직장급여는 이제 외에 또 별도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연 7천여만 원 초과에 대해서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부과율이 3%였어요. 왜냐면 이제 6%에 반만 내라 뭐 이런 식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가 이제 3.2% 좀 올라 6.24%의 반이다가 이제 갑자기 전체 내라 이렇게 돼서 이제 2배로 오른 거야, 율이. 2배로 오르니까 왜 이렇게 많지? 폭탄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장근무자가 회사가 내는 반하고 본인이 내는 반하고 일단 합산하는 금액을 그대로 별도의 종합소득에다 확 부과하니까 폭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해서 한 20-30만 원 내던 사람이 40-50만 원 내고, 50만 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올라가면서 내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느냐.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보니까 잘 혜택이 안 되는데, 그게 운이 좋은 것이긴 하죠. 병원에 가서 병원 인쇄 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자, 직장인. 세 번째. 직장인은 이제 근로소득자의 직장에서 이제 월천 징수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건보료를 잔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별도의 종합소득. 그래서 이제 별도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외 제3의 보수의 소득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건보료가 부과가 징수되지 않은 그런 사업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수익자금 이런 각종의 원천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을 보수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이제 건보공단에서 다 계산하겠지만, 연간 보수의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이 건보료가 이미 잔압된 거 외의 소득에 대해서 연 3,400만 원까지는 이제 기초생활비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3,400만 원까지 이상 초과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경비나 법정경비,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순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순금액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비료경비를 다 빼고 연 3,3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때 소득 반영률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100%를 그냥 치고, 연금이나 기타 근로소득 같은 것은 이미 거기서 좀 낸 게 좀 있기도 하고, 연금소득은 또 자기가 먼저 낸 거에 대한 환급받는 거니까 30%만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계산 방법은 이 보수의 소득 연합계에서 연 3,300만 원 뺀 나머지에 대해 12개월을 곱하고, 12개월 나누고 한 달치에 대해서 6.4를 곱해서 매월 건보료가 나오고, 여기다 장기무용보험, 건보료의 8.5%가 또 장기무용보험, 이 두 개 합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실제 사례가, 내가 근로소득이 별로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제 배당도 받고
임대소득도 있다. 보통 재산가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배당도 받고 플러스 임대소득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간의 금융소득이 있어 이자소득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당, 임대, 이자소득, 이건 자기 회사 배당, 이거는 은행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있기 마련인데, 이게 해서 이제 이 근로소득 말고 종합소득이 6,900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이미 또 합산이 된 근로소득 금액이 1,100이라고 치지, 한 1,500 이렇게 되면 이제 빼고 하면 1,100이 돼요. 1,100을 빼고 연 3,3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이렇게 빼면 이제 연 2,400이 돼요. 2,400에 대해서 나누기 12개월 하면 200만 원이 돼요. 200만 원에 대해서 6.41% 하면 13만 원 정도가 된다. 여기다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 8.5%가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보료를 내는데 뭐 이렇게 쭉 보면 꽤 빼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폭탄은 아니고, 그렇지만 율이 옛날에 3.12에서 6.46으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는 맞다. 2배가 되기 때문에 폭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폭탄은 아니고요. 다 합법적 근거가 있는 건보료의 제정, 특히 문재인 케어 이런 개념에 의해서 부자들이 많이 내고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을 무제한 치료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세계는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